반일 하다가 갑자기 친일파가 되고 반기독교 정책하다가 갑자기 막 성탄절에 기도하러 가고. 왜 그러냐면은 발등에 불 떨어져서 안 되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게. 지금 총리까지 탄핵하고 장관들도 줄 탄핵한다 막 이런 이유가 지금 잘 안 되거든. 수사도 시원치 않아. 6인 체제로서는 탄핵이 안 돼 헌재에서. 그러니까 이 전략밖에 안 남은 거거든. 미국도 이재명을 저격을 하고 언론 성동도 기대만큼 잘 안 먹혀.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어제는 또 내란 선동 같은 걸 어제 하는데, 내란 헌법 파괴 한덕수 퇴진 긴급 행동 저녁 7시까지 경복궁 앞에 다 모여라. 근데 어제 사람들이 얼마나 나왔냐? 이거밖에 안 나왔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추워 안 나가. 두 번째, 이재명이 지금 어떤 존재인지 나 알게 됐어. 감옥 가기 싫어서 그런 거잖아. 솔직히 말해. 그 다음에 CIA 신고 신경 쓰 SNS에 막 다 삭제. 네 번째로는 이재명이 지금 미국 국무부가 게스트를 할까? 야 진짜로 너 이재명을 같이 썼다고 막 국제 전범 같은 편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거든. 이거 지금 많아 보이게 찍으려고 한겨레에서 사진을 이렇게 찍었더라고. 요거 보면 한 몇만 명 되는 것 같지? 줌 아웃을 해봅시다. 옆에 공간이 걸비네. 줌 더 당겨봐서 이래 돼 있는 거야 지금. 웃기더라고. 이거 한겨레 이딴 식으로 할 거야 지금? 이게 지금 이재명이 직접 부른 거거든. 안 나오는 거야 지금. 이거 보면은 숫자가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는 돼야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든 뭐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런 한 줌 단으로 뭐 할 거야 지금 이게. 자, 방심을 하면 안 되는데 이거를 잡고 계속 더 밀어붙여야 돼. 아예 여론이 완전히 우리 쪽으로 오도록 막 대통령 지지율 막 40% 50%까지 가도록 우리가 계속 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먹히는 게 뭐냐면은 국힘 의원들 텔레방 이게 저 또 언론 보도를 탔는데, 광화문 집회를 A 의원이 보여주면서 국민의힘에 표 준 거는 저기 있는 분들이란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참 많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B 의원이 광화문 집회 모습 언론에 전혀 기사화되지 않고 있다고 속상해야 한다. 이분들이 마음이 무겁다. 의식을 하는 거거든. 어쨌든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민주당의 전략은 뭐냐면은 오프라인에서 광란의 집회를 계속 이어가야 돼. 근데 이게 지금 동력이 떨어지고 있어. 또 모르지 위기감에 더 뛰어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줄어들고 있어. 그 다음에 언론이 광란에 춤을 춰줘야 돼. 이것도 지금 잘 안 돼. 윤석열 대통령 전략에 지금 당황하고 있다 언론이. MBC의 논조에서 딱 그대로 나오죠. 어제 뉴스. 윤석열 수사 체포는 못하고 검경 신경정만 가열되고 있어. 세계일보 검경 서로 계엄관여 의혹 제기하면서 자료 이첩 싸고 신경전이 뭐냐면은 검찰과 경찰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검찰 입장에서는 야 경찰 너 방첩사의 체포조 지원해서 국회에 파견했지. 계엄에 너도 가담한 거냐 임마 자식아? 압수수색. 무려 누가 포함됐냐면은 경찰의 계엄수사 총책임자인 우종수 국수본부장도 포함돼서 핸드폰을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도 이해질 수 없다. 참고인 신분으로 영장 사본도 제가 제목 못 받았는데 검찰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일러 바치니까 민주당의 윤건영이가 수사방해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지금 검찰을 굉장히 못마땅해 하거든. 경찰이 그나마 내란죄 수사권이 있어요.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 없고 공수처도 없어. 근데 경찰이 그나마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데 야들도 왜 속도가 안 나냐면은 감히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하는데 증거 없이 덤벼? 그러니까 우물쩍 이러다가 검찰한테 이제 뒤통수 한 대 맞는 거예요. 반대로 경찰도 반격을 하는 거죠. 니네도 선관위에 검찰 보냈다는 의혹이 있는데 반격을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보니까 야 이게 아닌데? 윤석열 대통령 막 수갑 차고 뭐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언론사들이 지금 당황한 거지.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에선 책임자인 우 본부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계엄 수사에 집중해야 된다. 그런데 휴대전화 압수해 소환 조사까지 하면 수사 전체에 동력이 빠질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애가 타는 거지. 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특검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지고 수사 내용이 막 언론을 탔거든. 그래서 헌재가 흔들흔들거리고 민심도 흔들흔들거린 거예요. 수사 차원에서 스모키 건이 빡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패닉이 걸린 거예요. 근데 그마저 시위에 나온 사람도 한 줌단밖에 안 돼. 검찰은 윤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 사건은 공수처에 이첩을 했는데 김용현 장관은 여전히 구속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단 말이야. 검찰이. 아니 수사권 없는데 어떻게 수사를 할 수 있냐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은 공수처에 이첩을 했는데 이게 무슨 사인이냐면은 야 이거 리스크 너무 크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 우리한테 없는데 괜히 대통령 수사했다가 덤태기 땄으니까 공수처한테 그냥 토스한 거예요. 얘따 네가 받아라 임마. 지금은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검찰이 처음에 세게 덤볐다가 속도 조절을 하는데 지금 흘러가는 걸로 봐서는 탄핵 기각될 걸로 보고 꼬리 내리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일단은 상황이 내란에 대한 핵심 증거가 없기 때문에 법리에 충실하자는 쪽으로 판단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사건을 이첩을 받았으니까 대통령한테 출석하십시오 1차 발송.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안 가. 2차 출석 요구서 나오십시오. 나오라니까요. 안 가. 마음대로 해라. 3차 발송까지 지금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 공수처를 막 비판하는 거죠. 아니 왜 말만 하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체포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하니까 공수처가 등 떠밀려가지고 근데 그 체포영장은 말이죠 좀 먼 일이죠. 공수처가 얘기를 한 거예요. 언론이 또 비판했어. 왜 이렇게 약하냐 공수처. 그러니까 갑자기 또 체포할 수 있다고 말을 받고. 공수처가 지금 왜 이러냐면은 2021년에 출범 이후에 기소한 사건 중에 유죄로 드러난 게 한 건도 없거든. 실력이 형편없다라는 거야. 검사 규모도
얼마 안 돼 공수처는. 근데 이런 집단을 갖고 어떻게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를 하냐고. 언론이 뭐라 하니까 이제 체포하겠다 뭐 말을 하는데 무서워하는 거예요. 공수처장의 워딩을 봅시다. 24일에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시는 시간을 꼭 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요거는 지금 언론 플레이 때문에 쫄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실제로 못합니다. 이거 체포를 어떻게 하냐고. 증거가 없는데. 그리고 핵심 인물인 계엄령을 건의한 김용현 장관은 검찰에 구속된 상태거든. 그리고 검경이 저렇게 싸우잖아 지금. 공수처가 미쳤다고 총대매겠어요? 물론 더 오버할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은 이렇다라는 거. 공수처가 문상호 작전사령관을 구속한 상태고, 경찰이 전 노상원 작전사령관을 구속한 상태고, 검찰이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장성들을 구속한 상태라서 인신구속과 증거가 다 흩어져 있거든. 이 와중에 저렇게 싸우고 있어. 공수처가 일단은 이첩을 받았는데 이걸 어찌할꼬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매일일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시간 끌기 먹힌다? 지금 불안한 거죠. 어제 저 기사입니다. 검경은 내전에 빠졌고 공수처는 3차 소환. 신문들이 이런 평론을 좀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다급함이 보이는 게 박은정 조국당 지금 검찰에서 공수처의 사건 기록과 수사 자료를 안 넘기고 있어요. 검찰이 이첩하기로 했으면은 김용현 장관 관련 수사 기록을 넘겨야죠. 김용현 장관의 핵심이거든. 근데 이분을 검찰이 데리고 있으면 수사를 어떻게 하냐고. 빨리 자료 넘기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검찰은 싫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용현 장관이 자진해서 그냥 검찰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냥 자발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검찰로. 이 와중에 언론의 선동도 잘 안 먹히는 게 뭐냐면은 뭐 스모킹 건이라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무속에 빠진 이 사람이 계엄령 작전을 짰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이 무속에 빠진 자의 이상한 아이디어를 갖고 선관위를 털었고 막 이런 뉴스를 내보냈죠 JTBC가. 근데 그것도 조선일보도 파보니까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노상원 계엄 2인자 맞나? 어제자 기사로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은 경찰이 이분을 데려가서 수사를 좀 하고 있죠. 노상원 전 사령관. 보니까 수첩이 있다 이거야. 수첩 보니까 북한의 뭐 공격을 유도한다 뭐 이런 단어가 써 있고, 수사단을 뭐 꾸린다 이런 내용이 있다. 그래서 노상원 수첩 보고 계엄령 때렸네 이런 음모에 빠진 자들, 무속에 빠진 자들. JTBC가 그렇게 막 완전히 무당춤을 췄거든. 근데 이거 검찰의 자료를 조선일보가 딱 보니까 이거 수첩은 인과관계가 분명하지가 않다. 수첩에 NLL에서 북한 공격을 유도한다라는 메모가 있는데 실제로 군이 북한 도발을 계획한 정황은 없다.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김성원이가 오늘따라 빅맥이 땡기노 딱 적었는데, 그럼 김성원이가 유튜브를 하는 목적도 사실은 햄버거 왕국을 만들기 위함이다. 그런 걸로 연결시키는 거 똑같다고. 인과관계가 없다니까. 국회봉쇄라는 단어가 있는데 실제로 국회에 계엄군이 투입된 것과 수첩 연관성, 인과성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보는 거죠 검찰이. 그 다음에 정치인 등 수거, 사살 이런 표현인데 실제로 정치인 사살 계획 정황 없다. 가짜뉴스 다 밝혀졌죠. 김어준이가 뭐 사살조 이거 뭐 술쳐도 못 되고, 곽종근 사령관도 대통령이 뭐 끌어내라는 지시를 본인한테 했는데 본인은 그걸 안 들었다. 본인을 뭐 의인처럼 둔갑시켰는데 707 쪽에 있는 사람이 얘기했죠. 특임단장이. 아니다. 곽종근이 나한테 명령을 했는데 왜 곽종근은 혼자 살아남으려고 하나. 그런 해석이 가능한 발언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 사살 체포 이런 것들이 지금 주장 나오는 것들이 다 막히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게 써있다고 해서 대통령이 그걸 보고 했다라는 인과관계는 어디 있는 거냐 보는 거죠. 작성 시점과 배경조사와 관련자 추가 수사항 통해서 검증이 필요하다. 여러분 참고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JTBC랑 MBC가 수첩 갖고 무당처럼 춤을 췄는데 당시에도 안정범 수석의 수십 건에 해당하는 이 수첩 요걸 보니까 박 대통령이 삼성 이재용 회장한테 뭐 뇌물을 요구했다. 요걸로 핵심 증거로 딱 채택을 했거든 검찰이. 근데 보니까 대법원에서 이거 증거 능력이 인정이 안 된다고 딱 판결한 거예요. 왜냐면 신용성에 관한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로 보이지 않는다. 안정범의 업무 수첩은 사무 처리의 편의를 위해서 자신이 경험한 사실들을 기재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뇌물죄를 입증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결한 거예요. 근데 당시에 검찰과 언론이 얼마나 이걸 갖고 장난을 쳤냐고. 그 다음에 무속 정황이 있는 뭐 이런 것도 아직은 더 이제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건 경찰 수사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노트에 언제 썼는지도 몰라. 인과관계도 없어. 어제 김용현 장관 변호인단에 나와서 분명히 팩트 체크했죠. 노상원 전 사령관 대통령이랑 아예 아는 사이가 아니고 김용현 장관이 전 정보사령관이다 보니까 외부 세력이 우리나라에 선거 조작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전 정보사령관이니까 그냥 외부 자문을 구했을 뿐이다라고. 오히려 JTBC가 맨날 무속처럼 방송을 하잖아요. 근거도 없는데 맨날 막 뭐 무속이 뭡니까? 관찰, 실험, 검증, 재검증 단계 그런 거 없어. 그냥 난리 쇼 구슬 해가지고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지. JTBC가 보면은 무속 언론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인과관계가 하나도 안 드러났는데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대중을 선동하거든. 인과관계도 없는데 노상원 전 사령관 메모에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현 장관이 외환죄까지 적용된다. 뭐 이런 어떤 경향신문의 보도. 근데 국방부에서 또 반박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언론이 지금 JTBC의 선동이 뭐냐면은 노상원 전 사령관의 메모에 북한의 공격 유도라는 게 써있기 때문에 김용현 장관이 국방장관 시절에 계속해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거고, 요번에도 그거를 빌미 삼아서 계엄령을 불법으로
뻥으로 때린 거다. 근데 국방부에서 얘기하잖아요.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 때문에 서해상에서 우리가 훈련한 게 아니고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 이후에 계획된 정례적인 훈련이다. 이거는 최상병 사건 때랑 똑같아. 윤석열 대통령 왜 이런 국방 믿는 사람들과 맨날 몇 시에 왜 전화했습니까? 통화 기록이 있는데 최상병 사건을 묻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임성근 사단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때도 국방부가 일일이 다 반박했잖아. 그때 북한에 도발이 있었고 북한에 핵실험이 뭐 있었고 중국에 뭐가 있었고 막 드론이 날라왔고 북한에 그런 것 때문에 통화 기록이 쓴 거지 최상병 사건을 묻으려고 그런 게 아니다. 저거들이 보는 세상이 무속 세계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똑같이 우리는 훈련한다. 당당하죠. 합참 공보실장 원래 서해에서 훈련하던 거지 뭐 노상원에 무슨 막 수첩을 보고 한 거냐고. 우리가 지금 언론 선동이 지금 막히는 거거든요. 유튜버들이 잡아내고 검찰 쪽에서 제동을 걸고 대한 언론들 요즘에 좋은 언론사들 많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짜뉴스 얘네들이 어떻게 몰아가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으로 만들려면은 장갑차도 나와야 되고 뭐 대포도 있어야 되고 뭐 사살조도 있어야 되고 체포조도 있어야 되고 이상한 계엄령 있어야 되고 막 이래야 되거든. 근데 그런 게 하나둘씩 반박당하고 있고 또 하나 장갑차 드립. MBC가 장갑차를 배치를 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장갑차를 막아선 이 용감한 청년을 찾습니다 이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장갑차를 끌고 와서 국회를 밀어버리려고 했습니다. 또 선동을 하는 거죠. 그죠? 장갑차 아닙니다. 장갑차라는 단어 쓰면 안 됩니다. 국힘에서 유영원 의원이 다 팩트 체크했죠. 장갑차가 아니고요. 소형 전술 차량 즉 레토나 같은 군용 지프 요거를 확대 개량한 차량입니다. 장갑차는 이게 장갑차 기능과 성능과 크기가 완전히 달라요. MBC 이게 장갑차에 지금 이딴 식으로 할 거냐고.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군대 갔다 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기 지금 MBC에. 유영원 의원이 하나둘씩 설명하죠. 요 위에 보면은 요 위에 터렛 시스템에 보면은 원래는 기관총을 거치해야 이게 무기거든. 근데 국회 앞에 있는 저희는 기관총도 없다고. 그리고 일각에서는 요 빨갛게 표시한 요것도 무슨 막 총알 발사할 수 있는 무기라고 하는데 연막탄 발사기가 거치돼 있었다. 그냥 기관총도 없고 소형 전술 차량 요 레토나 개량 차량이지 장갑차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거. MBC 이 정도면 장갑차이길 바라는 거 아니야 이거? 장갑차이길 바라는 민주당의 선동에 속지 마라.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이런 장갑차가 진짜 왔다 이러는데 이거는 과거 사진이잖아요. 그죠? 이 미니스톱 이거 없잖아 지금 우리나라에. 겨울에도 수풀이 무성한 나무가 있어. 이런 걸로 장갑차라고 선동하지 말아라. 옛날 사진을 갖고 온 거거든. 수방사령관은 야당 의원 인터뷰에서도 장갑차 출동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언론들 부끄럽게 만들어야 돼. 사람들이 이제는 진실에 눈을 뜨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고 언론 선동에 지긋지긋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거든. 그 다음에 뭐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고 체포하라고 명령 내렸다. 곽정근 사령관 반박 나오죠. 그죠? 곽정근 사령관은 지금 본인 혼자 살기 위해서 위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민주당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막 눈물 짜면서 이상한 얘기 했으니까 말이 바뀌어. 대통령한테 한 번 전화 받았다 했는데 그 다음에 3번 받았다 바뀌고 대통령이 전화를 해가지고 끌어내라고 했는데 나는 지시 이행을 안 했다. 그러니까 자기만 살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김현태 특임단장이 반박하죠. 무슨 소리냐. 사령관으로부터 나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근데 이 끌어내렸다도 어제 김용현 장관 변호인단의 팩트체크에 따르면은 체포라는 단어 쓴 적 없고 대통령도 장관도 이러한 포고령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 업무 활동을 중지하도록 명령을 내린 바가 있다. 체포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진짜 목적이 선관위 터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체포 또는 사살조 이런 거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이 나라의 주권이 찬탈당했기 때문에 그거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이 불가피한데 검찰도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는데 안 돼. 감사원의 감사도 거부해. 국정원의 보안정권도 거부해. 남은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죠. 계엄령 이후에 들어가는 거 군이. 그거를 위해서 정치 활동을 잠깐 스탑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명령한 거지. 뭐 체포나 사살이냐. 그래서 그게 와전이 되면서 지휘계통안에서 그런 말이 내려간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근데 민주당이 이거를 체포 사살로 바꾼 거예요. 깜짝 놀란 특전사령관 이런 사람들은 본인 혼자 살려고 대통령한테 검태기를 씌우는 것으로 일단 보이고 지금 팩트체크에 따르면. 그리고 노들섬 훈련도 무슨 뭐 계엄을 위한 훈련이었다는데 아니다. 원래 하던 거였다. 또 테이저건 100발탄을 갖고 갔다는 이런 것도 특임단장이 다 반박하죠. 하나도 안 가져나갔습니다. 이거 가짜뉴스입니다. 전날부터 출동되겠다. 이것도 아닙니다. 가짜뉴스입니다. 그 다음에 안기령 총구 겨눴다 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다. 그냥 안기령이가 총을 뺏으려고 했기 때문에 뿌리치는 장면이 찍힌 거다. 이 안기령이 보면은 육성이 뭐래요? 이건 나 이러는데 본인 안 놔. 소총 끈까지 잡고 안 놔 이거. 이건 나 이러면서 총을 잡고 으쌰 한단 말이야. 이 카메라 세례 딱 받으려고. 그러니까 특임단장이 억울하다는 거죠. 아니 내 부하들이 안기령이가 총을 잡아가지고 뿌리치려고 했던 건데 그거를 총을 겨눴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17일까지 감금을 했다. 아 그것도 말도 안 된다. 감금설 이거 임태훈이가 과거에 조작된 녹취록을 갖고 장교를 음해하려다가 실패한 적이 있거든요. 그 임태훈이가 요번에도 가짜뉴스를 퍼뜨렸어. 707 특임단장이 감금을 시켰다. 계엄 이전에. 그런 사건 없었다고. 뭐 혈서까지 쓰게 만들었다. 그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언론 선동이 말이죠. 7년 전에는 다 먹혔어. 박근혜 대통령이 뭐 약을 했고 뭘 했고 무당에 뭐 빠졌고 막 난리가 났죠. 입에 담지 못할 그런 것들. 근데 당시에는 언론들이 다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선동을 했어요. 당시에는 유튜브도 없었고 대한 언론도 없었고 길거리에서 우리가 싸움도 못했죠. 새도 약했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밀려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막 5%까지 떨어지고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야 내란으로 가려면은 진짜 신중하게 발언해야 되는데 너무 아닌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건 아닙니다라고 말을 하는 군인들이 있고, 그다음에 국힘에서 팩트 체크하고 대한 언론들이 팩트 체크하고 유튜버들이 뭐 말 바꾸는 거 다 잡아내죠. 그러니까 언론 선동도 생각 많고 안 되니까 민주당이 지금 다급한 겁니다. 이때 우리는 방심하면 안 되고 팩트 체크 가짜뉴스 잡아내기 하던 거 계속 해야 돼. 자, 두 번째로는 한두수 총리가 버티고 혹시나 탄핵이 되면 안 되지만 혹시나 탄핵이 되더라도 우리는 이거가 무효라고 계속 외쳐줘야 돼. 왜? 200석을 충족시키라고 했잖아, 헌법재판소 해설서에. 그다음 세 번째로는 혹시나 탄핵이 진짜 되더라도 끝까지 그 다음에 장관이 버틸 수 있도록 우리가 여론전을 펼쳐줘야 되고, 국힘이 딴 생각 못하도록 외곽에서 계속해서 싸워줘야 된다. 그리고 미국에 계속해서 이재명과 민주당의 종북 친중 행각을 알려야 된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